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맨 첫 번째 거. 네. 미용실에서 머리 감다가 뇌졸중 올 수도 있다. 아니 이거 전국의 13만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거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인가요? 원장님. 네, 실제로 응급실에 보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감기를 하다가 응급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까 기사처럼 그렇게 뇌졸중으로 오시는 분이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는 미용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뇌졸중을 만든 원인이 바로 경동맥이라고 하는 목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말씀 꼭 드리고요. 경동맥은 우리 목의 앞쪽에서 굵은 두 가닥으로 뇌혈관, 뇌 쪽에 혈류를 공급하는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예를 들면 고개를 뒤로 젖힌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숙일 때 이 경동맥이 과도하게 신전이 되거나 구부러지게 되죠. 이렇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동맥 안에 동맥경화나 혈전이 있다가 이런 자세 변화 때문에 이게 갑자기 머리로 날아가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설마 드문 일이죠?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물론이죠.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미용실에서 과하게 머리를 뒤로 꺾고 이제 긴장된 상태의 자세가 미용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원장님 얼마나 이 머리 뒤에다 이렇게 수건도 다 감아서 넣어주시고 얼마나 잘해주시는 맞아요. 분 그럼요. 전혀 예, 노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자세가 많습니다. 바로 천장에 전구를 갈 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과하게 하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치과 갔을 때 이렇게 너무 과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또 긴장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렇게 운전하다 후진을 딱 할 때 고개를 휙 돌린다든지. 네, 요즘은 또 아니시지만 어르신들 이렇게 머리 이는 자세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데 아까 경동맥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목 뒤에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 추골동맥은 경동맥보다 좀 더 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아주 연약하고요. 뼈 사이를 지나가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는데 여기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파열이 되거나 막히면은 손해로 가는 뇌혈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혈류가 어지럼증이 확 생기고요. 심지어는 동맥경화가 없어도요. 정말 회외사라인데 정말 그 30대 쨍쨍한 그런 남성이 이발소에서 머리 감고 뇌졸중이 생긴 경우 특히 목 디스크로 이 경추를 유합을 하면요. 목뼈가 더 뻣뻣하기 때문에 이 목뼈가 더 튀어나와서 척추동맥을 더 누르거든요. 특히 목 디스크를 좀 경추 유합술 수술이나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자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젖힌 자세들, 생활 속에서 하는 자세들에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미용실 가서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는 그게 참 좋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 머리 감는 시간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자세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혈압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비단 혈압뿐만 아니라 흡연을 한다 또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자세에서 경동맥이 갑자기 신전이 되거나 굽혀지게 되면 경동맥 안에 우리가 혈압과 맥박의 센서가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자극이 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또는 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간혹 우리나라 분들 막 어디 몸이 좀 찌뿌둥하면 마사지 좋아하시는데 네. 경동맥은 요 앞쪽에 여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요 부위를 간혹 환자분들이나 또 어떤 어르신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 엄청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다 보면 경동맥 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그게 운이 없이 머리로 날아가서 마사지하고 난 다음에 뇌졸중 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목 주위의 어떤 마사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목폴라티도 아주 짱짱하게 짜매거나 또는 남자분들 넥타이를 확 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경동맥이 또 이렇게 자극이 받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혈압과 맥박이 갑자기 우르락 내려가면서 뇌졸중이나 또는 실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폴라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한 번씩 해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겨울에 나가실 때는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것이 경동맥 주위의 근육을 좀 이완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위험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좀 경동맥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고 날씨도 추워지면 경동맥 관리 시작해봐야겠어요. 경동맥이 숨 쉴 수 있게 좀 여유를 네.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의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사실 겨울철이면은 뇌졸중 환자도 좀 늘어나잖아요. 관련 있을까요? 네, 찬바람이 불면 사실은 저나 신경과 교수님처럼 혈관 보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환자 명단을 띄워보면 아주 많이 오신 특히 뇌경색, 뇌졸중은 아주 많이 생깁니다. 단 꼭 기억을 하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졸중은 발생을 했을 때 골든타임, 즉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안에 내원을 하셔야 예후가 좋습니다. 즉 신경학적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빨리 병원에 오시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느냐? 대한뇌졸중학회, 신경학회 등등등에서 나타내는 슬로건, 소위 말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이하시면 됩니다. 이하실 때 이하시면서 양쪽 입꼬리가 똑바로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웃어 보시면 됩니다. 웃으실 때 이렇게 한쪽이 만약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양손을 쭉 들으셔가지고 할 때 한쪽 손이 힘이 빠진다. 이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 한쪽이 유난히 잘 안 된다. 손, 그 다음에 말씀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남편이나 또는 아내분의 이름을 이야기해보라 또는 통장 번호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를 어떤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이웃, 손, 발, 시선 이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급격하게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네. 자, 오늘의 한뉴스 브리핑 두 번째도 굉장히 충격적인 네. 뉴스였는데 매일 우유를 마시는 여성에게 심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 우유 급식도 했었고 네. 약간 우유 하면 뭔가 완전 식품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식품이니까 또 우유를 가족들 많이 먹이고 또 남는 우유는 엄마들이 많이 처리하기도 하고 왜냐면 골다공증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왜 여자들한테만 조금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최근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를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유지방 함량이 적은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거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는 쪽으로 맥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북유럽에서 발표한 좀 머릿수가 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였죠. 네. 여기서는 포인트가 지방 함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조차도 많이 마시면 특히 여성에게 어떤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연구인데요. 이렇게 특히 여성에게 과하게 우유를 섭취했을 때요. 우유를 섭취했을 때 흡수된 유당 속에 이 제거가 미처 되지 않은 잔존하는 대사물 중에 갈락토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특히 심장 노화에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남성은 해당 사항이 아예 없는 건가요? 왜 여자만 그러냐고.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억울합니다. 자, 이유는요. 아까 제가 우유를 드셨을 때 유당이 많이 흡수돼서 쑥 흡수되면 이게 또 대사가 되잖아요. 네. 대사산물 중에 갈락토즈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 몸의 모든 대사물은 어디서? 간에서 처리를 하죠. 간에서 제거하는 능력이 곧 대사 능력과 이제 비례하는데 우리 간 큰 남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태생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간이 좀 더 커요. 게다가 대사 능력이 좋아서 왜 남자가 술이 좀 세잖아요. 똑같은 술을 먹어도 그런 식으로 대사 능력이 남자가 조금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니까 과하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시면 감당이 안 되는 처리물이 나와서 잔존하는 그 대사물이 심장에 어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유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끊어야 하나, 그래도 조금씩 마셔야 하나. 교수님 명쾌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하게 나오느냐? 남성은 여성보다가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위험 인자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의 이걸 효과가 어떻게 잊어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남성은 우유 많이 먹어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아예 위험하기 때문에 우유 먹어도 별 효과 없다는 것이고요. 미리 위험하다니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외국 데이터이죠. 외국 분들은 우유를 우리나라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드시죠. 이만한데 그냥 뭐 물처럼 드시잖아요. 그리고 우유 앤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동물성 지방도 많이 먹죠. 뭐 버터도 버터, 먹고 예. 고기도 많이 그치, 먹고 예. 또 이 체형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안에서 원래 선천적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러다 보니 예, 효과가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면 뭐 하루에 3잔, 4잔 정도 먹었을 때 오히려 완전체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말은 오히려 그냥 물처럼 먹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뉴스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좋은 음식이고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꼭 챙겨 드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쁜 생활 하지 마시고 남자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북유럽이고 연구 나온 데가 북유럽이고 우리보다 덩치 크고 체형. 우유를 우리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 마시는 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니까 우리나라랑은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아주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 격하게. 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유전자 차이가 있어서 북유럽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100% 쏙쏙 흡수해요. 유당을. 그러니까 흡수된 그 유당의 잔존 처림이 더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하신 우유를 1리터를 물처럼 드셔도요. 유전자가 100% 유당을 흡수를 못해요. 심지어 설사하시는 분들까지. 맞아요. 설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당을 흡수를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드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중년의 그 칼슘 섭취량이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도 못 미쳐요. 일단 뭐 멸치 한 덩어리 이렇게 주먹만큼 먹기 힘들죠. 딱딱하고 또 말린 나물 많이 드셔도 흡수는 요만큼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드셔도 흡수가 많이 되는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전혀 안 드신다면 현실적으로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어머님들한테 제발 한 잔은 우유를 드시라고 막 간청을 하고 있는 하루 그런 한 잔? 하루에 네. 한 잔은 꼭 드시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뭐 뚜껑을 열어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 연구를 좀 대입을 해본다고 해도요. 하루에 300cc 이하는 괜찮았기 때문에 한 잔을 드셔주시고요. 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유당이 거의 없는 치즈 그렇죠? 슬라이스 치즈로 한 2장입니다. 그리고 순두부로는 80g 또는 그냥 두부로는 200g 그러니까 한 반모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루에 매일 드시면 한 700mg의 칼슘이 들어오고 나머지 100g은 한 미역이라든지 저렇게 말린 나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면 하루에 800mg의 칼슘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이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또 여성들의 경우 하루에 한 잔 우유 드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근데 네. 또 뭐 하루에 한 잔 마시라고 해도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뭐 하루 걸러 하루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한 뉴스 브리핑 다음 뉴스는 진짜 저도 걱정이었는데 네. 저 인공 눈물 많이 쓰거든요. 눈에 넣는 인공 눈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고, 들어있다. 아이고. 아니 우리 눈이 얼마나 예민한데 여기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거 교수님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 마치 미세먼지처럼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서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는 환경 독소이죠. 뭐 마스크, 뭐 치약 이런 뭐 샴푸 이런 거 뭐 당연한데 이번에 놀랍게도 문제가 된 게 바로 인공 눈물의 플라스틱 포장 용기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정말 어느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좀 충격적인데 날카로워요. 굉장히 어떤 거는 실 같고 어떤 거는 칼 같은 그런 조각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 눈물 용기 안에는요. 그 한마디로 물이 아니라 약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pH에 이렇게 변화에 민감한 이온화된 가 되기 싫은 물질인데 이렇게 뚜껑을 딱 비틀게 따는 순간에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기는데 생수통을 이렇게 비틀 때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인공눈물 성분이 산성이거든요. 따라서 이 화학 용기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신 거는 이제 통에 담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거기에 보존료가 있으니까 보존료가 그런 거 없는 많이 쓰지. 이제 인공 눈물, 그래서 이제 일회용 네. 이런 맞아요. 인공 눈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틀었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요 비틀 때도 이게 열이 이제 발생하고. 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고 저는 약국에서 한두 방울은 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한두 방울 이렇게 버리고 쓰긴 했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좀 더 버려야 되게 하는 내용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통에 든 것도 있고 일회용도 있는데 예. 연구를 둘 다 했을 때 다 나왔어요. 미세 둘 다 플라스틱은. 둘 다. 네.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회용 인공 눈물은 이 뚜껑을 따서 한두 방울 버리시라고는 돼 있는데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요. 첫 방울 아니고 두 번째 방울까지도 남아 있더라는 거고요. 아. 심지어는 반 정도 버렸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고도 너무 아까워서 우리 주부님도 너무 아까워. 만일에 그래서 끝까지 한 방울조차도 다 넣었다. 하루에 4번 넣으니까 그러면 1년에 73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눈을 뚫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연구의 포인트 하나는요. 뚜껑을요. 뒤집어서 네, 자 일단 제가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네, 우리가 네. 인공 눈물 딸 때 어떻게 따죠? 그냥 들고 이렇게 돌리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네. 이렇게 거꾸로 들고 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따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2방울 이상 적어도 반 좀 많이 아깝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적극 추천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바뀐다. 포인트가 무엇이든 뒤집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네. 뒤집어서 본 사람,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그렇죠. 안 본 사람 야, 이렇게 네. 안 따고 본 사람. 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따는데 쏟아질까 봐 약간 걱정되는데 따볼까요 한번? 괜찮아요. 안 쏟아지는구나. 이 상태에서 네. 한 두 근데 방울 저는 네. 제가 자주 버리고. 쓰는 게 몇 방울인가 다 세봤더니 한 10방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없으려면 절반 버리라고 하니까 5방울 남는데 어차피 일회용이라서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방울 아깝지만 버리고 그다음 5방울로 이렇게 넣었을 때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들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이 뉴스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막 고민했는데 좀 속이 좀 시원해요. 네. 아니 그리고 저 교수님 제가 한뉴스 브리핑하면서 조사하다가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인공 눈물 쓰기 좀 찝찝한 사람 또 상관없지만 당장 인공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구 건조증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히허 치즈뺨 허 이게 뭔가요? 히허 치즈뺨 허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스튜디오에 펭수가 오는 줄 알았어요. 펭수. 네. 장국 아나운서가 하시니까 무슨 주문을 외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공 눈물 쓰기가 좀 찝찝하시다 하실 때는 이제 가벼운 안구 건조증의 경우는 이렇게 저처럼 잘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면은 안구 건조증이 없어져요? 우리가 왜 아주 예. 박장대소하고 배꼽을 잡도록 막 이렇게 그거구나. 웃으면 눈물이 찔끔 날 맞아요. 때가 있죠. 맞네. 네. 어. 그래서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네. 정말 웃음을 인공적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인공 눈물처럼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 논문의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막 웃겨줘서 스스로 웃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운동해서 웃음을 운동을 시킨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운동인가? 히히하하하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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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칙 칙 하하하 보시면 눈을 굉장히 찔끔 감았죠. 네. 히히. 네. 아 네. 저게 이렇게 파치즈 뺨 5분 이상 하루에 4번. 칙칙 네, 8주간을 저렇게 좀 보니 약간 억지 웃음 같지만 그래도 저게 이제 얼굴의 근육을 강하게 자극을 하는 건데 네. 저렇게 8주를 웃음 운동을 시킨 그룹하고 인공 눈물만 누운 그룹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웃음 운동한 그룹에서 인공 눈물 넣은 것처럼 효과가 있었어요. 게다가 인공 눈물과 달리 이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이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4주 동안이나 이 눈물샘에 향상된 기능이 쭉 유지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아주 가벼운 안구 건조증에는 해볼 만한 치료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인공 눈물 그냥 보험 없이 살려고 하면 꽤 비싸요. 비싸죠. 돈도 아끼고 그쵸? 효과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아이고 또 그새 바로 웃기만 해도 안구 건조증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네. 웃을 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하하가 아니라 눈이 같이 웃어야 되는 거죠. 아유, 네. 눈웃음으로. 웃는 것도 방법이 네. 중요하네요. 이렇게 네. 웃기만 해도 안구 건조증이 예방되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웃기 위해서는 다양한 얼굴에 근육을 써야 돼요. 특히 눈주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눈에 눈물이거나 아니면 지질이 나오는 샘들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 히히히. 그럼 하하하. 웃음 근육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사람의 얼굴의 근육은 크게 나뉘게 되는데 그게 눈주의 근육, 입주의 근육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 얼굴이 나타났네요. 네. 예쁘게 웃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 웃음 근육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윗입술 콧방울 올린 근
그다음에 위림슬 올린근, 그다음에 작은 광대근. 소위 말하는 우리 노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근육들인데 얘네들이 도톰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웃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우리 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서운 얼굴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중앙근이 꺼져서 늙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근육은 우리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들이 있게 되는데요. 큰 광대근, 우리 아까 광대를 올리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큰 광대근이 올라가기도 하고 입꼬리 당긴 근, 입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근육도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는 우승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인 근육들이 있는데요. 내림근들이 2개가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자, 할 테면 해봐. 어디 한번 이 해봐. 근육은 피부를 늙게 하고 표정을 어둡게 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고요. 좀 재미나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이 있죠. 엄근집. 엄격하고 예. 근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웃음 근육을 잘 쓰면 볼굴대라는 게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입꼬리보다 볼굴대 근육이 모이는 데가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꼬리보다 좀 내려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들 많이 지는데 이거는 훨씬 더 표정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흔한 말로 웃상이라고. 저 웃상. 볼굴대가 어디 밑에 있나? 근데 임종원 아나운서 참 잘 웃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태어날 때도 웃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 아유, 웃겨라, 이렇게. 예, 근데 정말 웃는 것도 이게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웃는 표정 많이 안 하면 오랜만에 웃어보려면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표정을 많이 쓰면서 웃으면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노화에도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네, 저희 앞에 했던 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아침부터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하죠. 자, 히히히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가장 좋은 사람을 떠오르세요. 히히히히히.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너무 재미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웃어요? 이러시는 분을 보세요. 너무 재미있죠. 네. 아니 저 두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침에 셀카 찍고 싶잖아. 오늘 나 네.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그러면 예쁜 것 셀카 같아. 찍을 때 어때? 네. 치즈, 치즈 이렇게 웃으면 또 행복하게 올라갔고요. 네. 또 마지막에 우리 그 탕탕탕했던 거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물을 뿌리는 것처럼 어떻게 뿌리냐? 우리 물 뿌릴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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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칙, 우리 칙. 지금 신나게 물놀이 영어로는 하듯이 뺨, 칙, 뺨. 칙, 칙. 칙. 이게 칙. 땀땀땀이 칙. 되는 거라서 하루에 아, 30대 뺨. 이상 요밤 히히히 치즈, 칙칙칙 그다음에 칙칙칙칙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광대근이 최대한 올라가기 때문에 예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좀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오! 탄력이 생기면서 업 됐어요. 자두씨가 오늘 올라가서 지금 그냥 안 내려가요 이제. 편이 좋아졌어. 근데 저는 평소에 많이 웃는 편인데도 이게 지금 얼얼해요. 따라하고 났더니. 근데 평소에 내가 그냥 웃던 근육하고 좀 달랐어요. 왜냐면 하하, 히히, 칙칙 뭐 이런 치즈 했기 때문에 안 쓰던 쪽을 올리면서 웃으니까 이게 네.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네, 한번 이 기세를 몰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안경을 벗어볼게요. 좀 이상 안경을 벗었다. 우선은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그리고 눈으로 웃어주세요. 우리 누군가를 매혹적으로 만들 때 눈웃음을 하는 것도 눈 근육을 발달시키면서 예쁘게 발달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광대근은 최대한 스트레치. 약간 좋고 웃음이긴 하지만 어색하죠. 손가락 끝까지 어디요? 여기를 여기. 튀어나오게. 이거. 여기. 네, 우리가 치크를 바른다고 하는 것까지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10초나 유지해요? 10초나? 네. 근육 끄겠는데? 유지해 주시고요. 4, 5, 6, 7, 8, 9, 10.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속 스캔들에 나오는 아역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약간 비웃듯이 웃는 게 있어요. 쏙. 반복적으로 30배 정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발달해서 가운데 도톰하고 예쁜 동안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해보면 잘 올라가는 쪽이 있고 잘 안 올라가는 쪽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도 맞춰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뇌졸중을 판단할 때도 근육이 양쪽에 잘 올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동안도 되고 건강도 체크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체조가 늘어요. 전신 체조 해야죠. 관절 풀어주죠. 이제 또 웃는 체조까지 해야 되고 이거 5분 전 꼭 할래요.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또 얼굴 노화 예방까지.
것까지 든 체조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야겠습니다.